안녕하세요, 피부지킴이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추운 계절이 되면 피부는 더 많이 붉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사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안면 중앙부에 붉은 기운, 홍조 같은 걸 보이고 뾰루지처럼 이렇게 톡톡 붉어지기도 하고 피부가 좀 따갑거나 이상한 감각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 주사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게 종종 성인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하고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홍조만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 실핏줄이 좀 두드러지게 보인다든가 모세혈관 확장이 생기는 거죠. 뾰루지나 고름 같은 것들이 좀 잡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뾰루지 같이 나올 때는 여드름과 되게 유사해 보이고 그래서 여드름으로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잘 낫지 않는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 사실은 주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사는 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그 여드름은 피지샘의 염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면포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지 덩어리가 있는 경우는 바로 여드름이고 짜도 뭐가 나오질 않고 진물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주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사와 여드름은 생활 습관도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가 있는 점도 있는데요. 저희가 주사 환자 222명과 여드름 환자 127명을 총 349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비교를 하고 무척이나 자세히 분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사가 어떤 경우에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붉은 기운을 감추기 위해서 색조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클렌징을 많이 문질러서 한다든가 클렌징 제형에 따라서 주사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안을 자주 너무 꼼꼼하게 하면 피부의 각질층에 손상이 가게 되고 피부의 정상 pH 손상을 주게 되어서 피부 장벽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홈 클렌징을 쓰시는 경우가 77몇 %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홈 클렌징은 계면활성제의 기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사용할 때는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인자나 지질층을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후에 건조함이나 당기는 그런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클렌저를 선택할 때 그 클렌저의 종류나 pH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성이나 약산성의 클렌저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홈 클렌징은 주사 환자분한테는 강한 클렌징 방법이라는 거죠. 여드름 환자분들은 30% 정도가 토너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주사 환자분들은 60% 정도가 토너를 쓴다고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주사나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가 안 좋고 예민하니까 좀 더 뭔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더 발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화장품보다도 토너는 알코올 같은 성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젖산, 락틱 애시드나 글라이콜릭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피부의 유분기를 증발시키게 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홍조가 있거나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토너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센스나 수분크림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단계별로 다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품들 안에 여러가지 성분들이 있으니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에센스의 경우에는 향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대부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 자극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이 없는 무향의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주사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 자체도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 있고 주사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를 자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피부 속에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분해하는 유기자차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이나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등 물리적 차단제, 무기자차 성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환자의 경우에는 여드름 환자분과 비교를 했을 때 대사성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신 질환의 영향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그 내용에도 보면은 증상이 악화되었던 경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한 60% 정도 되었고요. 잠이 부족한 것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도록 하세요. 또 매운 음식 같은 걸 먹었을 때 악화가 된다고 하는 것도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겨자나 마늘, 또 매운 성분 자체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들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다 주사 환자분들한테 좋지가 않죠. 술도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 위장관 내에 세균과 미생물의 그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경우 주사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뜨거운 목욕이나 아주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이 다 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주사에는 나쁘겠죠. 결국 피부 혈관의 이상 반응으로 우리가 주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피부 혈관이 좀 확장이 되는 경우들이 바로 주사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은 단순한 그런 홍조가 아니고 주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처럼 톡톡 붉어지는 상태도 주사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주사인지를 먼저 감별하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